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오늘은 정말 귀한 비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성형외과 의사로 수천 명의 얼굴을 다듬어 온 저 김태준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수술도 비싼 시술도 없이 주름을 싹 지우는 비결을 조심스럽게 공개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편하게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피부를 다시 팽팽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술 말고 주름이 줄어드는 방법이요. 항상 웃으며 넘겼던 그 질문에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박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요. 그 시작은 바세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바로 그 바세린. 하지만 거기에 한 방울, 딱 한 방울만 특별한 것을 섞으면 믿기 어려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한 분의 특별한 환자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2세 한순애 여사님. 젊은 시절 동네에서 미모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죠. 순애 여사님은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마음을 간직하고 계셨지만 거울 속 깊게 패인 주름을 볼 때마다 숨길 수 없는 슬픔에 젖으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모임 나가는 것도 겁나요. 다들 늙었다고, 주름 늘었다고, 농담처럼 툭툭 던지는데 속이 상해요. 여사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밀로만 간직했던 방법을 이분께만 알려드리기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여사님께 속삭였습니다. 순애 여사님,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수술도 필요 없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여사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박한 준비물을 알려드렸습니다. 바세린 한 통과 비타민 E 오일 한 병. 바세린에 비타민 E 오일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잘 섞은 뒤 세안하고 물기 없는 얼굴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 입가, 목주름을 꼼꼼히. 여사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왜냐고요? 40년 동안 수천 명의 피부를 직접 만져본 제 손이 증명했으니까요. 순애 여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했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서 조심조심 작은 접시에 바세린을 덜고 맑고 투명한 비타민 E 오일을 한 방울 살살 저어 섞은 뒤 주름마다 정성껏 펴 발랐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포근한 촉촉함. 마치 오래 잊고 지냈던 봄 햇살이 피부에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여사님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피부가 부드럽게 숨쉬는 듯한 편안함 속에서. 그리고 믿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 여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나, 분명 어제와 똑같은 얼굴인데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피부톤이 은은하게 밝아졌고
눈가 주름이 아주 약간, 정말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기분 탓일까? 순애 여사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이상한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야채 가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순애 이모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요? 좋은 화장품이라도 바꿨어요. 여사님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뭐 조금 신경 썼어. 마음 한켠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여사님은 더욱 꼼꼼하게 바세린과 비타민 E 오일을 섞었습니다. 눈가, 입가, 목선까지 천천히 애정 어린 손길로 펴 발랐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젊어지고 싶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피부의 촉감이었습니다. 까슬까슬했던 볼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해 있었고, 세안할 때마다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주름 사이사이로 뿌옇게 퍼져 있던 건조함이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10일째 되는 날, 순애 여사님은 동창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약간은 긴장된 마음으로,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모임 장소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 순애야. 무슨 일 있었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너 피부 시술 받았지? 솔직히 말해.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순애 여사님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작은 비밀 하나 실천했을 뿐이야. 친구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사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날 모임은 순애 여사님의 동안 비결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한참 후 조용히 다가온 동창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순애야, 진짜로 말해봐. 피부가 좋아진 게 혹시 마음가짐 때문은 아니야? 순애 여사님은 가만히 웃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세린과 비타민 E 오일이 피부를 바꾼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여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괜찮아.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일 얼굴에 정성을 쏟다 보니 피부는 물론 마음까지 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오는 길 순애 여사님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좋은 변화를 나 혼자만 알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날 밤 순애 여사님은 작은 노트를 꺼내 들고 동안 피부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바세린 비타민 E 오일 바르기.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좋은 말 건네기. 하루 한 번 얼굴에 환하게 웃어주기. 그녀의 작은 실천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애 여사님의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함께 살고 있는 막내딸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딸이 여사님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피부가 왜 이렇게 뽀해졌어? 화장품 새로 바꿨어? 순애 여사님은 싱긋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세린에 이것 한 방울 섞은 것뿐이야. 처음에는 딸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에이, 무슨 바세린 가지고 그래. 요즘 피부과 시술 받은 거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탱탱한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며칠 후 순애 여사님의 소문은 이웃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순애 씨가 뭘 발랐길래 저렇게 달라졌대? 우리도 한번 배워야겠어. 동네 작은 카페에선 매주 목요일마다 동안 모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여사님은 그 모임의 스타였습니다. 저는요, 별거 안 했어요. 그냥 바세린에 비타민 E 오일 한 방울, 그리고 매일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넌 아직도 예뻐.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순애 여사님의 얼굴을 보면 누구나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만요? 정말입니다. 그날 이후 동네 어르신들은 약국에서 바세린을, 건강식품 가게에서 비타민 E 오일을 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여사님의 집은 작은 상담소가 되었습니다. 언제 바르면 좋아요? 얼마나 섞어야 하나요? 눈가에 발라도 괜찮나요? 여사님은 웃으며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세안하고 물기 닦은 다음에 발라야 해요.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답답할 수 있으니까 손톱만큼만, 그리고 절대 비비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주듯 발라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애 여사님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애야, 나 정말 고민인데. 요즘 내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져서 거울 보기도 싫어. 너처럼 변할 수 있을까? 여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구나 변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하지만 하루하루 정성 들이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 내 모습이 다시 살아났어. 그 친구도 순애 여사님의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또 다른 이웃. 변화는 눈덩이처럼 번져갔습니다. 몇 달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건강한 피부 만들기 특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사람은 다름 아닌 순애 여사님이었습니다. 어머,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강사를 해?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주민센터 직원들은 진심을 다해 부탁했습니다. 순애 여사님,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어요. 꼭 한번 알려주세요. 결국 순애 여사님은 작은 강당에 섰습니다. 어색하게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었고 조금씩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날 강연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르신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순애 여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 방울의 정성과 한 번의 미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순애 여사님은 강당 한켠에 앉아 조용히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고운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순애 씨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눈가에 살짝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 거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늙은 내 얼굴이 싫어서요. 근데 오늘 순애 씨 이야기 들으니까 다시 거울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애 여사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늙은 얼굴이 어디 있나요? 세상을 살아낸 세월을 품은 얼굴일 뿐이지요. 그 순간 강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불이 켜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를 예쁘게 가꾸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 여사님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에 다정히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고맙다. 나를 이렇게 멋지게 살아오게 해줘서. 매일 밤 바세린과 비타민 E 오일을 섞어 얼굴에 바를 때면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지자 몸도 표정도 말투도 변했습니다. 걷는 모습이 가벼워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모임에도 이제는 당당하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순애 여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순애 씨는 볼 때마다 기운이 좋아. 어쩜 이렇게 밝아졌어? 피부만 좋아진 게 아니라 사람이 반짝여. 순애 여사님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름이 옅어지길 바랐을 뿐이었는데 어느새 삶 전체가 환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애야, 오랜만에 서울 구경 같이 가자. 예전 같으면 망설였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애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가자. 그리고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남산 벚꽃길을 걸으며 순애 여사님은 느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껏 웃어보는 걸까? 얼마 만에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는 걸까? 옆에 있던 친구가 툭 던졌습니다. 야, 너 정말 젊어졌어. 얼굴도 그렇지만 사람이 달라졌어. 순애 여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비밀 하나 알려줄까? 바세린의 비타민 E 오일 한 방울, 그리고 매일 거울 앞에서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기. 친구는 웃다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래, 우리도 너무 오래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았던 것 같아. 그날 저녁 순애 여사님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살아났다. 시간은 어느덧 여름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애 여사님의 집 앞 정원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국, 장미,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까지. 그 꽃들은 마치 여사님의 새로워진 삶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순애 여사님은 평소처럼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쁘다. 오늘도 고맙다. 거울 속 순애 여사님은 예전보다 주름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 칠순의 세월을 지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에는 탄력이 살아났고 무엇보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햇살, 바람,
꽃향기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순애 여사님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또다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피부 관리법이 아니라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순애 여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강연 당일 조용히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시술도, 특별한 화장품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나 자신을 소중하게 돌보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세린 한 통, 비타민 E 오일 한 병,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저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강당 안은 잔잔한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순애 여사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피부에 새겨진 주름은 내가 살아낸 시간의 훈장입니다. 하지만 그 훈장 위에 다시 한번 사랑과 정성을 바르면 그 시간마저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 여사님의 이야기는 작은 기적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더 이상 늙었다며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예쁘다. 오늘도 고맙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순애 여사님은 딸과 함께 동네 꽃집에 들렀습니다. 딸이 꽃을 고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꽃 같아. 순애 여사님도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이 꽃 사자. 나를 닮은 활짝 핀 꽃. 딸과 여사님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애 여사님은 알았습니다. 진짜 젊음은, 진짜 아름다움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여사님은 작은 노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세린 한 통, 비타민 E 한 방울,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